이번 영상은 좀 편안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 조금 빠졌죠.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요. 서부 시간으로 5월 12일 기준인데 근데 월봉으로 보시면 여전히 우상향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테슬라의 우상향 모습. 자, 저희 미주놀에서 몇 달 전에 처음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 어그로 끄는 영상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자 블룸버그가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죠. 항상 뉴스보다 한 발 빠르게 미국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저희가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최근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저희가 벌써 이거 6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거든요. 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 자, 그럼 이 합병 기사가 처음 나온 때는 언제였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이야기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 이야기인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진짜 합병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테슬라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갈 테니까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최초 보도는 올해 1월 29일에 있었습니다. 블룸버그가 스페이스X가 테슬라 또는 XA와의 합병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익명의 관계자들을 통해 보도를 했습니다. 다 같은 날 로이터도 스페이스X와 XA의 합병 논의를 단독 보도했거든요. 물론 테슬라는 이때 노코멘트했습니다. 항상 그렇죠. 그렇지만 이미 그날 그 발표가 있었던 날 애프터마켓에서 테슬라 주가는 3%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자,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올해 1월 29일 날 블룸버그와 로이터가 최초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 합병 검토서를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2월 3일 날 스페이스X가 XAI를 공식 인수 합병을 완료해 버리게 됩니다. 와우.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이 1조 달러였고요. XAI가 2,500억 원으로 평가됐는데 공식적으로 그냥 4일 후에 합병을 시켜 버립니다. 이 기사가 이제 바로 요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바로 요 기사였습니다. 정말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인제 한 달 뒤에 3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규제 당국이 스페이스X와 XAI 거래를 승인하면서 두 머스크의 기업이 처음으로 재무적으로 연결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텍사스 어스틴의 테슬라 스페이스X의 공동 반도체 공장인 테라팹 발표를 하게 된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2달 전 올해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이시죠? 오늘 썸네일로 사용한 요 사진이 이거거든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 테라팹 그리고 유명한 테슬라의 흑기사인 댄 아이브스가 2027년 테슬라 스페이스X 합병을 재확인하는 리서치 노트를 3월 27일 날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병 이전에 스페이스X의 덩치를 키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IPO 상장을 서두르는 것은 아닐까? 이제 자기 생일 이전에 상장시킨다고 했으니까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뛰어난 예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월가에서도 같은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는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주장이 이제 근거가 되는 뉴스 기사들을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IPO가 합병을 위한 포석인 이유 3가지의 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의 공증 수단이거든요. 자, 여기도 나오죠. IPO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1.75조 밸류에이션을 공식 확인받은 뒤에 그 숫자를 들고 테슬라 주주들에게 대등한 합병 조건을 제안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는 비상장 상태에서는 구주 거래로 가격을 올릴 수는 있지만 공개 시장의 검증이 없으면 테슬라 주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논리는 머스크의 지분 및 의결권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도 인제 보면 요 기사에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스페이스X는 듀얼 클래스 주식 구조거든요.
머스크는 지분 42%로 의결권 79%를 행사하는데 테슬라와 합병할 시에 머스크는 통합 기업의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오래전부터 목표를 삼은 테슬라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직결이 되는 거죠. 끝으로 IPO는 단순한 밸류에이션의 확인 도구가 아니라 7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7조 원의 신규 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이기도 하는데요. 이 자금이 있어야 추후 합병 구조를 설계하고 주주 설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반론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론은 보시다시피 요 기사 내용인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독립 IPO가 오히려 더 명확한 투자 논리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합병된 복합 기업보다는 단독 상장이 밸류에이션 산정이 쉽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스페이스X만을 순수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시각이죠. 바로 요 기사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IPO 상장은 밸류에이션의 공증이고 이것은 곧 테슬라와 대등한 조건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순서 있는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라는 거죠. 즉 스페이스X 주가를 끌어올려 테슬라와 비슷한 몸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기업을 합병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대등 합병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 IPO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합병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파헤쳐 봤더니 놀라운 몇 가지의 사실들, 총 4가지로 정리되는 사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테슬라의 지배력 회복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고작 13에서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테슬라 지분 25% 확보를 목표로 공언했고요. 이를 AI라든지 로보틱스 방향으로 회사를 끌고 가기 위한 최소한의 지배력으로 봤죠.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론 머스크의 지분 싸움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느 한 기사에서 어떤 걸 다뤘냐면 일론 머스크가 가장 친한 자기 친구에게 약간 하소연하듯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과연 나는 무엇으로 테슬라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나의 이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되게 서운하고 섭섭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일론 머스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단지 여러분 사실 일론이 지금 전 세계 1위 부자인데 돈이 아쉽겠습니까? 일론은 돈의 목적이 아니라 그가 꿈꾸고자 하는 큰 목표 달성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지분 확보를 25% 이상을 원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그가 꿈꾸는 큰 파이의 조각들이 맞춰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AI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회사를 이끌고 간 최소한의 지배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스페이스X의 듀얼 클래스 구조로 지분 42%에 의결권 79%를 쥐고 있는데 테슬라는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일론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합병하게 되면 통합 기업 지분 30%를 확보하게 되면 사실상 테슬라를 자 일론이 드디어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화성 프로젝트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가장 현실적인 동기고 지금은 최종적 목표라 할 수 있는데, 자 머스크의 비전대로 화성에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려면 최소 100만 톤의 물자를 화성으로 보내야 하고 스타쉽 기준으로요. 스타쉽에 여러분 사람 500명 탈 수 있는 거 아시죠? 약 10,000번 정도의 발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발사 비용만 놀라지 마세요. 1조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1,400조 원. 와.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려면 테슬라의 현금과 스페이스X의 IPO 자금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생산력이 한 지붕 아래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스페이스X IPO 자금이 확보가 되면 테슬라는 화성기지 건설 옵티머스 로봇의 최대 납품처가 되고 그 순간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논리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드디어 행성 간의 인프라 공급자 즉 AI 기업으로의 완벽한 탈바꿈이 진행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해충돌 구조적 해소입니다. 지금 머스크는 스페이스X, 테슬라, XI를 동시에 운영하는데 주주들 입장에서 늘 불만이죠. 뭐 예를 들어서 왜 테슬라 CEO가 나사 일을 해? 왜 스페이스 자원을 XAI에 쓰지? 왜 합치는 거야? 아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스페이스X에서 샀다고
좀 뭐 하는 거야?" 근데 합병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이해 충돌이 구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머스크가 어디에 집중하든 같은 회사 안의 일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터놓고 얘기하죠. 사이버 트럭 같은 실패작도 거대한 합병 기업의 소음 속에 묻힐 수 있게 되는 거죠. 끝으로 네 번째는요. 조만장자의 등극입니다. 뭐 이건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 동기이기도 한데요. 합병 후에 스페이스X IPO 자금의 750억과 테슬라의 보유 현금 약 450억 원을 합치게 되면 머스크는 사실상 두 회사의 자본 풀을 하나로 묶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통합기업 시총이 5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가 되는 거죠.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평생의 꿈인 화성 프로젝트를 위한 건데 아시다시피 머스크가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도 세계 1위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복잡한 합병 구조를 짜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죠. 반면에 화성의 도시 건설은 현재 어떤 단일 기업의 자본으로도 불가능한 스케일이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스페이스X, AI, 로봇, 자동차 지분을 함지붕 아래 두는 거고 그 합병의 진짜 설계도가 바로 이거죠. 지배력, 조만장자 등극, 이해충돌의 해소. 전부 부산물이고요. 화성이 최종 목표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아무리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말 화성을 가려는 것일까? 갈 수는 있는 것일까? 일론 머스크가 진짜 화성을 가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요거 한번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일론은 정말 화성을 가려는 것일까? 예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진짜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화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희 미즈노래 자회사 채널인 책 읽어주는 미즈노래에서 봐도 우리 어릴 때부터 일대기를 좀 읽고 있잖아요. 제가 잠시 책은 좀 쉬고 있는데 10대 때부터 일론은 인류는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한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스페이스X의 창업 동기도 나사가 화성 계획이 없다는 걸 알고 무지 실망해서 20년 넘게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단순한 마케팅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세우고 그가 계속해서 우주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생존 보험론이거든요.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구는 언젠가는 소행성 충돌이라든지 핵전쟁이라든지 AI 재앙 등으로 인해서 지구 문명은 멸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플랜 B가 필요하다. 백업이 필요하다. 논리는 맞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지구의 문명을 위협할 수준의 재앙이 오면 화성의 소수 생존자가 인류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이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 아닐까요? 사실 이 논리는 좀 약하죠. 두 번째는요. 의미의 추구인데 머스크는 여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설레는 미래를 원한다. 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설레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전기차, 태양광, 로켓 그가 선택한 사업들은 모두 뭐 뉴럴링크 그쵸? 보링 컴퍼니. 인류의 미래라는 서사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화성은 그 서사의 최종 챕터인 법이죠.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삶의 의미 자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지분입니다. 통제와 권력. 화성 도시의 초기 거버넌스는 누가 설계할까요? 머스크입니다. 화성으로 가는 티켓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스페이스X입니다. 지구의 법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사회를 누가 건설하고 누가 설계할까요? 권력의 궁극적 형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초기 화상 정착지는 직접 민주주의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직접 민주주의의 큰 룰북을 쓰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점은 약간 모순돼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지구 위의 법이 예전에 그런 말 했죠. "화성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여러분 일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스페이스X의 그 상장과 그 내일까지의 그 책들을 쭉 한번 읽어 본 적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규제 당국이.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 로켓 발사 실험에서 수없이 실패를 하면서 이제 바닷속으로 인제 그 실패한 로켓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떨어지게 됐을 때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몇 프로가 어떤 종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레포트로 제시하라. 이런 숙제를 내준다는 거예요. 누가? 규제 당국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음. 자존심 강하고 무엇이든지 해내는 일론 머스크에게 있어서 지구상에 정말 그 규제 아닌 규제의 것들이 아마 거기 되게 한이 맺히지 않았나. 그래서 화성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쵸. 좀 이 일론의 이 삶을 들여다보면 느낌이 오죠. 화성을 진짜 가든 안 가든 화성 가는 회사라는 내러티브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자산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샘 알트만과의 법정 다툼,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슈화를 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긴 게임이라는 것을 이론은 알고 있는 거죠. 투자자를 모으고 인재를 끌어당기고 스페이스X로 인해서 주가를 정당화하는 데 화성만한 스토리는 없는 거죠. 스페이스X 직원들이 박봉인 거 아시죠? 근데 어저께 뉴스 나왔더라고요. 오픈 AI 직원들이 뭐 지금 뭐 돈방석에 앉았다. 한 사람 앞에 뭐 300억씩 받았다. 스페이스X의 직원들은 웃지요. 좀만 기다려봐라. 우리가 얼마 받는다. 결국 일론 머스크가 화성 프로젝트를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은 공상가요 뜬구름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의 진심인 동시에 전략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화성이 순수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의 진심이 너무 강해요. 거짓말인데 그렇게 돈을 쏟아붓습니까? 스페이스X에. 하지만 화성이라는 목표가 그에게 주는 것들, 즉 삶의 의미라든지 통제력, 사업의 정당성, 인재 흡입력, 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만의 이유라고 보기도 물론 어려운 거죠. 원래 인간의 동기란 하나가 아니잖아요. 가장 정직한 답은 이거죠. 일론 머스크 본인도 화성이 진짜 목표인지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장치인지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그 구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진심으로 믿고 전진하는 사람이 결국 역사를 바꾸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진짜 화성에 발을 디딜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론이 나이가 있잖아요. 71년생. 일론이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50년, 100살 따지면 야, 그거 현역에서 2050 지금 53세인데 2029년에 유인 스타쉽 발사 목표 시점에 56세가 되고 화성 자급 자족도를 205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80세. 근데 항상 일론이 예상하는 것보다 한 10년, 20년 늦잖아. 그러면 100살이나 돼야지 화성의 시가 완성이 된다는데 체력적으로도 쉽지가 않겠죠. 물론 이제 일론이 워낙 건강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있어서 화성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화성은 일론 머스크의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지금 아이폰 얼마까지 나왔죠? 17인가요? 못 보고 죽었잖아요. 아이폰 10도 못 보고 죽었잖아요. 5S까지 만나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에 설계한 방향 위에서 애플이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머스크가 진짜 원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화성을 가고 안 가고는 나중 문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죽은 뒤에도 인류가 화성으로 가는 궤도 위에 올라타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없어도 굴러가는 시스템과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 테슬라, 뭐 스타링크, XAI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로 묶는 합병까지 전부 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흥미로운 변수이긴 하죠. 일론 머스크의 수명이.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론 머스크가 또 하나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 바로 노화연구입니다.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 사이에서 수면 연장이 굉장히 진지하게 연구하는 분야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다 이거 옛날에 진시 황제 기억나시죠? 불로초를 찾게 하려고 그의 수만 명의 부하들을 우리 조선 땅까지 보냈던 그렇죠? 일론도 동일합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는 콜럼버스보다는 이사벨라 여왕에 가까운 롤 택한 것. 이사벨라 여왕이 누구냐고요? 콜럼버스가 신대륙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을 때 다 뺀지 맞거든요. 근데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의 제안에 유일하게 허락을 해주고 배도 3척 내주는. 콜럼버스는 직접 배를 타고 갔지만 머스크는 배를 만들고 항로를 개척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으로서의 길을 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화성 땅을 밟은 사람은 지금 스페이스X에서 훈련받고 있는 20-30대 우주인, 10대 우주인일 수 있겠죠. 어쩌면 머스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화성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시스템이 일론 머스크 죽고 난 이후에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합병, 지배력 강화, 듀얼 클래스의 의결권 구조. 이 모든 것은 내가 없어도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후 이후에 그가 만든 회사의 방향성을 튼튼하게 유지시켜 주는 하나의 뭐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겨울 산행의 유일한 등산로와 같은 겁니다. 이사벨라는 신대륙을 직접 밟지는 않았지만 그걸 가능하게 만든 진짜 설계자였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도 화성을 직접 밟을 가능성은 낮지만 그 항로를 설계하고 자금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딱 맞는 비유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스페이스X 상장 공모주 많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궁금하시죠? 요게 이제 내일 올라가는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룰 거거든요. 일론이 일반 주주들에게 30%의 우선권을 주겠다고, 테슬라 주주들에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공모주 받는 게. 그쵸? 한국도 뭐 몇몇 증권사에서 한다는데 사실 일론이 이야기한 30%의 우선권은 미국 내에 있는 테슬라 주주들에게 일단 국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내일 올라가는 영상에서 다룰 거고, 자,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테슬라의 자금이 스페이스X로 흘러 들어가므로 우리한테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테슬라 주주들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요? 어쩌면 일론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merge, 합병, 그것도 2027년,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스페이스X가 그냥 xAI를 전격 합병시켜 버리잖아요. 오랜 시간 전부터 일론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큰 파이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일론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저희 미주놀 단톡방 오세요. 곧 700명 돌파. 조금만 하면 저희가 바로 종목 중심의 특강 들어가거든요. 요까지. 고맙습니다.